자, 발단은 지난 10일에 이재명이가 갑자기 막 발작을 하면서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사례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가짜 뉴스를 유포를 하면서 시점도 안 맞고 2년 전인데, 그 다음에 아동 학대도 없었는데 무슨 아동 학대처럼 묘사한 가짜 뉴스를 또 유포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을 떨어뜨리는 것도 아닌데 무슨 전시 범죄처럼 묘사했단 말이야 이재명이가. 그래서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깜짝 놀라서 가짜 뉴스를 공유한 이재명을 규탄한다 이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이가 쫄리는지 일주일 내내 계속 포스팅 올리고 있어. 야, 내가 뭐 잘못했어? 야, 이스라엘 너 이 자식아, 너가 전쟁 일으켜놓고 왜 우리 보고 뭐라 그래 이 자식아. 사과 한마디도 안 해.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재명이가 이스라엘을 때릴 때 이걸 홀로코스트로 비유했는데 그게 가짜 뉴스에 기반했다는 거죠. 저거는 지금 난리 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재명에 대한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 일단은 알아들을 수 있는 아랍어부터 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랍어 사라게라바라 막 이런 어부터 해가지고 이거는 이재명 까는지 칭찬하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아랍어부터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 한국어부터 영어에서 난리가 났는데, 지금 현지에 있는 이스라엘 한인 회장께서는 지금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정말 전 세계 주요 나라들이 이 홀로코스트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을 하지 않거든요. 계속 논쟁이 된다면 벌집을 건드린 격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면 10명 중에 몇 명은 안녕하세요 인사할 정도로 대한민국 너무 좋아한다. 이거는 경제적으로 치면 엄청난 국가적 이미지 실추입니다. 이 큰일 난 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홀로코스트라는 단어예요. 그러면서도 아픔을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단어를 역으로 이스라엘한테 써버리게 되면은 그거는 용서 못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역사관 중에 중요한 교훈의 기준이 뭐냐면은 용서하되 잊지 말자입니다. 이스라엘 관련한 책들을 보면 그런 문구가 많이 나오거든요. 용서하되 잊지 말자. 그 잊지 말자는 게 뭐예요? 우리가 왜 당했는지, 우리가 뭐에 졌는지,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잊지 말자는 거예요. 용서하자는 뭐예요? 지나친 어떤 악한 감정에 기울이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그 홀로코스트를 갖다가 나치한테 박아야 되는 낙인을 유대인한테 박은 게 이재명이다. 그럼 이스라엘 안에 있는 한인들도 굉장히 앞으로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야, 너네 그 나라에 드럼통 이런 말 했다면 실망이야. 너희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렇게 보는 거야? 예민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약 끊을 수도 있어요. 진짜 이게 종교적 신념인데 저 사람들한테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거는 예루살렘 포스트에서 이재명이 이 발언을 실으면서 한국 정치의 곤란함을 풀기 위해서 뭐 이스라엘을 이용한다는 식으로 사실상 비판했어요. 예루살렘 포스트가. 그런데 여러 매체에서 옮기기 시작해서 예루살렘 포스트가 터뜨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그냥 안 끝난다고. 로이터에서 얘기합니다. 로이터의 논조는 뭐냐면은 보통 논조의 끝이 진짜로 주장하는 아규먼트거든요. 기사는. 근데 로이터의 마지막 끝 문장을 보면은 우리나라 중앙일보를 인용하면서, 중앙일보는 월요일에 이재명은 대통령의 발언의 무게와 소셜미디어상의 정제되지 않은 코멘트로 인해서 오해의 위험성에 대해서 인지하도록 조언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이라 평했다. 무슨 말이냐면은 중앙일보는 이런 식으로 평했다라는 거죠. 이재명은 자기가 SNS에 뭐라 짓거리기 전에 먼저 조언을 받는 것이 좋겠다 하는 중앙일보의 논조를 로이터가 마지막에 싣고 끝낸 거예요. 기사를 까는 겁니다. 당신이 아무리 이스라엘 비판하고 싶어도 그거는 아니라고. 홀로코스트란 단어를 쓰는 건 잘못됐고 잡아떼고 기싸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이터도. 뉴욕 포스트,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매체입니다. 미국의 보수의 몇 대 중요한 매체들이 있어요. 팍스뉴스가 몸통이고, 그다음에 팍스뉴스의 소유주인 루퍼트 모덕이 월스트리트 저널이랑 뉴욕 포스트를 소유하고 있거든요. 지금 루퍼트 모덕이 유대인이 아니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정보가 이제 엇갈리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뉴욕 포스트와 팍스뉴스는 뭘로 유명하냐면은 아주 강력한 친 이스라엘로 유명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마찬가지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트럼프 대통령의 거의 모든 정책은 다 비판해도, 관세 비판하고 다 비판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정책과 중동 정책만큼은 전폭적으로 지지해줘요. 칼럼을 통해서. 근데 그 소유주가 루퍼트 모덕이고, 루퍼트 모덕이 뉴욕 포스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뉴욕 포스트에서도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이재명의 용납할 수 없는 홀로코스트 발언에 대해서 규탄한다. 뉴욕 포스트 unacceptable하다. 이게 뉴욕 포스트 입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뉴스맥스, 여기 어디죠? 미국 보수들이 가장 많이 보는 채널이 팍스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로 내려오면은 OAN, 뉴스맥스 이런 채널들이 있어요. 뉴스 프로그램 보는 거는. 거기에도 이재명의 망언이 실렸습니다. 사태가 커지죠? CNN에도 나옵니다. 대문에 이재명 얘기가 나옵니다. 나오죠? 절대 합성 아닙니다. 가짜뉴스 아닙니다. 그 다음에 클래시 리포트라 해서 군사 안보 전문 매체에서도 이재명의 발언이 나와 있어요. 대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 발언. 나치 홀로코스트에 비유했다고? 그 다음에 모던 디플로매시라고 해서 여기도 대문에 나오는데, 여기는 유럽 기반의 매체예요. 친서방 논조입니다. 근데 이거는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이시 텔레그래픽 에이전시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보는 매체도 실렸습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재명 소식이. 이 정도면은 전직 외교관들, 현직 외교관들 많이 봅니다. 이거. X에 보면은 여러 매체도 다 포함돼서 나오죠. 뭐 미들이스트 모니터, TRT 월드, NDTV, 주이시 뉴스 이런 데 다 나오죠. 그죠? 합성 절대 아닙니다. 이 사태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그러면은 언론 사회에서 이렇게 막 퍼지는 게, 이게 여러 가지 이재명 개인의 위기고, 대한민국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 언론은 유대인들이 꽉 잡고 있다는 말이 있죠. 그죠? 대표적으로 조셉 플리처, 우리가 이제 플리처상 한다 할 때 그 플리처가 유대인입니다. 언론인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이죠. 뉴욕타임스를 만든 아돌프 옥스, 유대인입니다. 인수해서 키운 사람이죠.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해서 키운 유진 메이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언론의 역사를 봤을 때 언론 자체라는 거는 사실 유대인이 만들었다 보면 돼요. 왜요?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핍박받아서 디아스포라 계속 흩어지니까. 러시아로, 루마니아로, 이탈리아로, 중국으로. 그러면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소통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뉴스페이퍼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제대로 된 토지에 기반한 직업을 허용 안 해줘. 그러니까 고리대금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금융, 언론 이런 걸 잘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보석, 세공 이런 거. 그래서 지금의 전체적인 언론 지형도 전 세계 언론이 사실상 친유대적인 수밖에 없는 구도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지금 언론을 통해서 이제 흘러가는 거고, 이게 만약에 이제 월가에서 좀 힘 좀 쓰는 사람들이 들으면 아마 개인적 감정 때문에 보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한테 진짜로. 자, 그래서 서둘러서 이재명 밑에 있는 외교부에서는 홀로코스트 이런 거는 이제 특정 사안이 아니고 뭐 고통받은 사람들한테 위로를 보낸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미 늦었고, 이게 보편적 인권을 얘기한 거다니 말이 안 되는 게, 이재명 입에서 북한 인권 얘기한 거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이재명 큰일 났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이거 프레임을 띄워야 되냐면은, 북한 인권과 이란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는 이재명이가 저 가짜뉴스를 통해서 이스라엘군을 홀로코스트로 비유했다, 이렇게 가야 돼요.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는 것이 어디 인권을 입에 올리냐. 그래서 이재명을 대한민국의 히틀러라고 이제 묘사해야 돼요, 우리가. 이재명이가 보면은 최근에도 인권 결의안 이거 불참하려다가 국제사회에서 뭐라고 하니까 바꿨어요. 북한 보세요, 지금 사업이 성공했다고 한 부부가 교만하다고 바로 이제 총살당해 죽었어요, 최근에. 어린아이들도 참관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나라냐고. 나라가 아니죠, 원래.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 근데 재명이가 사실은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일어나는, 헌법 3조에 따르면은 이 진짜 한반도 안에서 일어나는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한 적 있냐고, 이재명이가.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랑 국제사회에 이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는 홀로코스트에 대해서는 입을 닥치고 있는 인간이 어디 가짜뉴스로 지구 반대편에 이상한 홀로코스트 설을 퍼뜨리냐고. 그래놓고 대북전단을 뿌리면은 강력하게 처벌했는데 이런 말하고 자빠졌고, 북한 사람들은 그럼 진실에 눈을 뜰 권리가 없어? 무인기 올라간 거에 대해서 북한한테 사과하고. 저거는 진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야, 이재명 너 가짜뉴스 유포해가지고 뭐 아동학대 이런 거 얘기했지. 그 아동학대 아니라니까? 가짜뉴스죠? 진짜 아동학대는 북한에서 일어나요. 강제노역시키고 드라마 보면은 감옥 보내고 청소년들도 죽이고. 여기가 바로 대한민국 안에 일어나는 홀로코스트, 이 양반아. 근데 윤 대통령의 노선은 뭐냐면은, 정말 감사하게도 이때까지 실질적으로 북한 인권에 대해서 뭘 해보겠다,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보수 정권마다. 근데 윤 대통령 때에 북한 인권을 우리가 기념해야 된다고 북한 인권센터 건립을 추진했어요. 중요한 겁니다, 이거. 이거를 만들어야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정말 말 그대로 사악한 민족이라고 평가 안 받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지성호 의원이 이제 많은 건의를 했고, 그 건의가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 올라갔을 때 진짜로 흔쾌히 오케이 줬어요, 그걸. 근데 그게 거의 됐는데 이재명이가 정권 탈취하고 이거를 이름을 한반도 평화공존센터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이게 왜 지금 대한민국의 좀 위기로까지 연결될 수 있냐? 그러면 안 되겠지만 가장 좋은 거는 이재명만 축출시키는 게 가장 좋아요. 일단은 제가 염려가 되는 거는 이스라엘에서 오는 중요한 반도체 화학 물질 이런 게 있습니다. 부름이라고. 그게 어떻게 보면 웨이퍼 공정할 때 꼭 필요한 물질인데, 그게 이스라엘이 거의 독점 공급하거든요. 그거 끊어버리면 SK나 삼성도 힘들어져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윤 대통령 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던 아이언돔 기술을 이전받는다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산협력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이 끊어버리게 되면은 북한과 러시아의 중국의 도발에 최첨단 무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안보적 위기가 생길 수 있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유대인 언론 네트워크가 이재명 때문에 한국을 불량 국가로 찍어버리면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 금융 거부들이 손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이재명이 여기서 더 폭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난리가 날 수 있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를 자극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면 키파 쓰고 하죠, 그죠?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을 한 첫 번째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각별하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신중동 구상을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서 발표한 만큼 이스라엘이 트럼프 대통령 외교 노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다. 그럼 네타냐후 총리랑 윤 대통령이 이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유엔에서 지금은 강력하게 컨뎀, 규탄한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마당인데, 이때는 네타냐후 총리가 윤 대통령한테 엄청나게 잘해줬단 말이에요. 극과 극이라는 거지, 지금 국격이. 네타냐후 총리가 당시에 말하는 게, 그래서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당신이 이스라엘을 방문할 것을 초청드립니다. 국빈 초청받았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뭐 전쟁 때문인지 뭔지 가지는 못했어요, 대통령이. 그 다음에 공동기업과 공동사업 그리고 공동연구개발 등 미래를 열어가는 획기적인 일들을 함께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비전과 믿음으로 저는 위대한 친구로서 당신을 환영합니다. 뉴욕에서 만나서 윤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대를 한 거예요. 와달라고. 앞으로 이스라엘과 한국이 함께할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때 이후로 윤석열 정권에서 이스라엘과 어떤 협력을 했냐면, 첫 번째 FTA를 했어요. FTA를 해서 서로 무관세라는 기반 안에 여러 어떤 반도체, 방산 협력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24년 7월에 윤석열 정권 당시에 산업통상자원부와 이스라엘 혁신청이 공동으로 우리나라에서 한국 이스라엘 이노베이션 데이를 개최해서 기업들이 교류를 하기 시작해요. 그때 당시에 좌빨들이 이스라엘과 한국 관계가 가까워지니까 어디 가자 지구 지금 민족 학살하고 있는데 한국 윤석열 정권에서 무기를 대냐 이스라엘한테. 실제로 이스라엘한테 무기 지원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스라엘한테 10년 동안 2014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이 무기 지원했는데 이스라엘이 당시 하마스랑 전쟁할 때도 무기 지원했거든요. 정말 조용하게. 그러니까 한국 좌빨들이 당시 그걸 알고 물어뜯고 난리가 났었다고. 그 다음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때릴 때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이란을 강력하게 규탄했어요. 이재명이랑 다르다고. 그 다음에 UAE의 적은 이란이라고 평가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적은 북한이다. 이 정도의 선명성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당시에 윤석열 정권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래서 그 신뢰 바탕 위에 대통령께서 탄핵이 된 시점이지만은 2025 5월 20일 기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차관보가 와서 어떤 얘기를 하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한국이 앞으로 이스라엘과 교역을 할 때 비중이 굉장히 크다. 군사 정보 협력이 중요하다. 그 중에. 그래서 이란과 북한의 핵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이스라엘과 한국은 비슷한 처지다. 우리가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다중의 방어 시스템을 가졌다는 것은 기꺼이 공유할 의사가 있는 부분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이언돔을 한국과 공유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작년에 밝힌 거예요. 처음으로. 이게 왜 가능했냐면은 대한민국의 역대 보수 정권들이 항상 중동 국가와 관계를 잘했어요. 반이란, 그다음에 UAE, 카타르, 사우디 지원, 이스라엘과 관계 유지. 근데 윤통 때 이제 그건 물꼬를 더 텄고 그 신뢰 바탕 위에 아이언돔 기술 공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이가 여기서 홀로코스트 드립을 쳐가지고 이게 지금 큰일 나게 생겼다니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현지에서는 유명한 방산 기업이 3개가 있어요. 보시면은 IAI라고 여기도 지금 인천공항에 들어와서 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LB 시스템즈라고 이 여러 가지 뭐 드론 무기, 그다음에 레이저 무기 개발한 데로 유명하고 라파엘 여기가 아이언돔 개발 업체로 유명하죠. 그래서 라파엘이라는 회사의 CEO가 작년에 말하는 게 뭐냐면은 한국에 러브콜을 보낸다. 요격력 99.9% 아이언돔을 자랑하는 이스라엘의 하이테크와 한국의 제조업이 시너지를 낼 것이다. 그래서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강력하게 희망한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민주주의와 회복 탄력성 혁신의 기반을 두고 있다. 공통점.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체계인 스카이소닉을 공동 개발하자라고 제안했어요. 마5 이상으로 움직이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러시아와 이란, 북한이 실전 배치했지만 현존 기술로는 사실상 방어하기 어렵다. 무슨 말이냐면 러시아, 이란, 북한이 끊임없이 무기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이거를 막으려면은 이스라엘과 함께 스카이소닉을 공동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입장은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방산 기술이 수출되면 이스라엘도 경제 성과고 그 다음에 안보적 지형도 똑같아. 이란의 위협을 받는 이스라엘, 북한의 위협을 받는 대한민국.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이테크와 한국의 제조업이 만나서 공동으로 잘해보자라는 논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 이걸 활동을 보니까 이건 이적행위다. 그냥 쉽게 말하면 적을 이롭게 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안보 위기가 엄청난데 중국이랑 러시아랑 뭐 북한이 지금 뭐 짝짝꿍 하잖아. 그럼 지금 누구보다 잘 관리해야 되는 대상이 미국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근데 이재명이 이 타이밍에 개판 치는 게 우연이라는 거지. 절대 우연 아니다.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선진 미사일 기술, 핵잠수함 기술을 받아요. 드론 기술. 우리나라는 어디서 받아요? 미국이랑 이스라엘로 받아서 카운터 되어야지. 근데 이재명이 이렇게 개판 치는 거 보니까 이스라엘과의 연결고리를 끊으려고 일부러 저러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판단되는 거예요. 다 중요하죠. LB 시스템 3대 이스라엘의 방산업체. 라파엘은 대공방어에 유능하고 IAI는 무인기 유능하고 LB 시스템은 전자전에 유능하고. 이게 다 뭐예요? 현대전의 중추들. 베네수엘라 그다음에 이란전을 치를 때 미국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군사적 평가할 때. 대공 능력. 그다음에 드론 능력. 전자전. 불능시키는 거. 대공망. 레이저 무기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유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걸 왜 이렇게 개판치냐고 이재명이가. 이게 지금 도의적으로도 저런 말 하면 안 되는 게 한국 전쟁 때에 유대인 군인들이 많이 와서 전사한 거 아십니까? 당시에는 유대인 전용 묘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6.25 전쟁 때.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 군목인 오스카 컵슈츠 대위가 대구 유엔 묘지에 있는 전산 유대인 군인의 묘지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다. 이게 6.25 전쟁 와중입니다. 약 4,000명이 참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식 참전 안 했죠. 어디서 왔어요? 미국에 있는 유대계 미국인들이 와서 전사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연결고리겠어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이 프란체스카 여사가 유대인 아닙니까? 막 종교적으로 연결되자 그런 게 아니고 국가 대 국가로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스라엘한테. 프란체스카 여사가 유대인이잖아요. 서가시기 전에 뭐라 했겠습니까? 내 관에 태극기를 넣어다오. 대한민국을 이스라엘보다 더 사랑했던 분이에요. 저러면 안 된다고 이스라엘한테. 6.25 전쟁 와중에 비서 역할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 보자고 그랬습니까? 막 타이핑 치고 막 외교문서 보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위기. 경제적으로도 지금 이제 위험하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재명을 때리기라고 작정하면은 이게 아마 약정거리가 될 수 있어요. 반도체 필수 공정 중에 하나인 식각 공정이 있어요. 뭐냐면은 웨이퍼에 위에 있는 불필요한 물질들을 제거하는 공정 단계를 식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근데 여기에 필요한 화학 물질이 부름이라는 건데 부름 수입 가운데 97.5%가 이스라엘산이다. 안 그래도 지금 중동 정책 때문에 수급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 만약 이스라엘이 홀로코스트 때문에 열받아 이러면서 끊으면 어떡할 건데 이점이 네가.
그래서 요번에 지방선거는 국내에서도 전략이 필요하지만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환한 마음을 돌이켜서 대한민국에 진짜 국민들이 있으니 미국과 이스라엘과 함께 가고 싶어하는, 제발 이재명 보고 화난 거를 좀 푸시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좀 투자해달라 라는 메시지가 국제사회에 선포가 돼야 됩니다.